저번 시간에 산술평균하고 기하평균의 관계예요. 산술평균 2분의 a 플러스 b는 무조건 루트 ab,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보면은 산술평균인지 기하평균인지 묻지를 않아요. 단순하게 그냥 합이 2일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로 하면은 방정식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집어넣어서 최대값을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요 전혀 다른 문제가 안 풀려요. 미궁 속으로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 합을 알고 있을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산술기하평균 이쪽으로 생각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넘어가죠. 생각보다 2학년 때 보면은. 그래서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많이 헤매요. 두 개 합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고요. 이게 2분의 2가 되니까 1이에요. 맞죠? 1이 바로 산술평균이고 얘는 무조건 루트 ab보다는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이 루트 ab보다 크게 더 있으니까 얘가 가장 클 때 얼마? 등호일 때거든요. 그때 1이 돼요. 그래서 ab의 최대값은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산술기하평균 이미 그러니까 증명이 끝나 있는 걸 써서 푸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그래도 좀 합니다. 이제 ab가 6일 때 3a 더하기 2b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ab가 6일 때. 그러면 이 문제를 보면은 3a 더하기 2b, 3a 더하기 2b, 그리고 2b라고 쓸게요. 2b. 산술기하평균으로 해서, 산술기하평균은 요 식도 있겠지만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그냥 2를 곱해가지고 a 플러스 b는 2루트 ab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최소, 얘는 가장 작을 때 2루트 2개 곱하는 거 6ab로 된다는 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ab가 6이니까 이 값은 2루트 6 곱하기 6이니까 12가 돼요. 그래서 3a 더하기 b는 최소 12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 산술기하평균으로 해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다음, 여기서 인지만 하면 돼요. 이 문제가 산술기하평균으로 푸는 문제라는 거를. 2a 플러스 b가 4일 때 ab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어요. 그러면 루트 ab인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거를 줬어요. 이 조건, 왼쪽에서 조건을. 그럼 2a 플러스 b는 바로 2루트 2ab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이런 식 하나만 써주면 바로 보여요. 왼쪽이 4가 되고요. 오른쪽이 2루트 2ab니까 약분해주면 2는 루트 2ab예요. 그러면 가장 클 때 4가 돼야 돼요. 그래서 ab의 최대값은 바로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되나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클 때 a 더하기 a분의 1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여기 또 어려워. 그냥 이대로라면 굉장히 어렵죠. 아무 조건이 없는 것 같은데 찾으니까. 그래서 a 더하기 a분의 1을 하고 루트하고 많이 씁니다. 2루트 2개를 곱하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요거 생각보다 요식보다도 이게 더 많이 쓰여요. 실제로. 그래서 2개 있으면 2루트 a분의 1. 그러면 이거 하니까 바로 2가 나와요. 맞죠? 그래서 얘는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 그래서 a 플러스 a분의 1은 바로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나옵니다. 여기 최소값을 구하라.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 버렸어요. 두 개 있는데 느낌이 요거랑 요거, 왜냐면 곱하게 되면 뭐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항상 합이 있으면 곱을 했는데 이거 곱해봐야 서로 분모가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a 빼기 1 더하기 a 빼기 1은 4라고 요렇게 써놓고요. 등호하고 2루트
a 빼기 1 하고 a 빼기 1분의 4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정리하니까 다 이쪽은 4가 돼요. 그래서 얘는 뭐보다 4보다 크다예요. 그래서 a 빼기 1 더하기 a분의 1분의 4는 4보다 크다죠. 빼기 1 대신에 양변에 1을 더해주면 a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4는 5보다 크거나 같다.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값은 바로 5가 나온다는 거예요. 되겠죠? 여기 좀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점점. 단계적으로 가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갑자기 생뚱맞게 방금 위에 문제 같은 거 다시 봅시다. 갑자기 이 문제가 딱 나오면은 엄청 당황해요. 도대체 어떤 거 막 아무렇게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막 써도 안 돼요. 생각보다. 이제 요거 두 개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어요. 이거 하나 하고 이거 곱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a 플러스 b는 루트 ab였어요. 최소값을 구하려면 요 곱을 알고 있을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맞죠? 합의 최소값을 우리가 곱으로 구한 거고, 그 다음에 곱의 최대값을 구한 게 바로 합을 알고 있을 때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 곱이에요. 곱인데 최소값을 구하래요. 이거는 왜 이제 속을 수가 있는데 이걸 풀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a 플러스 b분의 1 하고요. b 플러스 a분의 1 곱해서 ab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ab분의 1이에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2 더하기 ab 더하기 ab분의 1 이 말이거든요. 왜냐면 합이란 말이에요.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숫자에는 그대로고요. 그래서 ab 더하기 ab분의 1에 바로 2루트 ab 곱하기 ab분의 1 해주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최소값은 2예요. 그래서 2 플러스 ab 더하기 ab분의 1은 바로 최소값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값은 4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이제 요거는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산술 기하 평균은 그래도 좀 더 보였어요. 근데 코시-슈와르츠 부등식이라는 거를 진짜 까먹었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백날 해도 진짜 힘들 거예요. 아마 한번 시도하면 안 써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수학의 영역으로 빠지게 될 거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라는 거 있어요. 그러면 2x 플러스 3y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정말 우리가 구하는 건 이거 방정식이든지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최대값을 구하기 때문에 엄청 힘들겠죠. 여기서 이제 해야 돼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를 그냥 이 문제로부터 코시-슈와르츠 부등식 해서 이거 하나를 딱 적어주면 적용이 쉽게 돼요. 근데 안 하고 바로 하기에는 생각보다는 어려워요. 그래서 봅시다. a제곱 b제곱입니다. 여기를 숫자를 이거를 a, b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쪽이 있어요. 그러면 2x 플러스 3y의 제곱은 가능하고요. 최대값이니까 요거보다 이쪽 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의 제곱, 3의 제곱에 x제곱, y제곱이라고 써두면 돼요. 그럼 여기가 이제 정리해주면 4에다가 3, 9가 되니까 13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 x제곱 y제곱이니까 아까 x제곱 y제곱 4라 그랬죠? 그래서 2x 플러스 3y의 제곱. 그럼 여기는 4, 4, 4, 50이죠. 그러면 여기가 2x 플러스 가장 클 때 50이니까 바로 다시 루트 씌워야 되잖아요. 루트 52가 최대값이 되겠죠. 다시 여기서 52 2x 플러스 3y의 제곱. 그래서
요거는 원래 계산을 하면 2x 플러스 3y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52의 제곱 작거나 같다 하면 2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루트 52는 4니까 2루트 13 마이너스 2루트 13에서부터 2루트 13까지 이렇게 범위가 나오고요.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니까 2루트 13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완전히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중간 과정을 거쳐서 차근차근 하면 뭐 되긴 돼요. 이렇게 가면 이해가 가요. 근데 이렇게 이해 안 시켜줘요. 문제에서. 그냥 이렇게 딱 나와요. 두 줄밖에 없는데. 그리고 기초 지식이 명확하게 돼야 돼요. 너무 많아서 밑에 거를 다시 쓰도록 할게요. 공간이 없어서. 역시 이거를 구하라.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바로 하면 잘 되는데 잘 안 보여요, 생각보다. 그래서 될 때까지 연습을 하세요. a제곱 b제곱에 x제곱 y제곱 하고요. ax 더하기 by의 제곱이라 쓰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고쳐옵니다. a제곱이니까 3 9 더하기 1을 하고요. 여기 곱하기 9는 3x 플러스 y의 제곱이라고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면 90이죠. 90이면 3x 플러스 y 제곱 빼기 90이니까 3루트 10의 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3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3루트 10부터 플러스 3루트 10까지예요. 그래서 최대값 3루트 10이 답이 돼요. 그죠? 만약에 이런 거에서 한 단계 더 올리려면은 최소값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리려면. 그래서 차근차근 오면은 그나마 괜찮아요. 이제 아마 그 뒤에 또 하나 있을 거예요. x제곱 y제곱은 15 연습을 많이 해서 기억에 좀 넣어둬야 돼요. 이거 그래서 여기 적을게요. 아직 처음이니까. 아이고, 좀 글씨가 너무 날렸다. ax 더하기 by의 제곱. 그래서 여기는 15고요. 여기는 10이 되겠네요. 그죠? 150이 x 플러스 3y의 제곱. 그럼 x 플러스 3y는 루트 150이니까 루트 150은 보자. 150은 5, 35, 6 하면 5루트 6 나오네요. 그러면 5루트 6, 마이너스 5루트 6부터 플러스 5루트 6까지. 최대값은 5루트 6이 답이 됩니다. 그죠? 이제 아까하고 다르게 줬죠. 이제 반대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소값을 묻는 건 아니고 앞에 합을 주고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코시 슈와르츠를 몰랐을 때도 될 것처럼 보여요. 이걸 집어넣어요. y는 뭐 이렇게 넣거든요. 2x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2차식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최소값을 구해요. 그러면은 이게 맞아지면 좋은데 안 맞을 거예요. 이게 아마 그 최소값은 아마 범위를 구하는데 이게 최소값은 아마 2차 함수니까 최소값은 구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구해지는데 이렇게 해서 답은 나올 것 같다. 이것도.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최소값이 아니라 최대값도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범위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요거 가지고 해볼게요. 역시 씁니다. a제곱, b제곱하고 x제곱, y제곱하고 ax 플러스 by의 제곱. 그럼 여기서 2x 플러스 y의 제곱이 여기가 3이죠. 9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제곱 하면은 4 플러스 1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4로 4고 나눠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분의 9네요.
5분의 9 맞죠? 그러면 이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이거겠네요. 5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네요. 그쵸? 5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최소값 바로 5분의 9가 나옵니다. 되겠죠? 요렇게. 이거 잠깐 네. 12x 5y는 13일 때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12의 제곱 144 더하기 5의 제곱 25 하고요. 이걸 한번 또 써줄게요. x제곱 y제곱 ax 더하기 by의 제곱 그리고 x제곱 y제곱 하고요. 그 다음에 12x 더하기 5y의 제곱 그래서 13에 169고요. 이거는 이것도 169네요. 그러면 요거 약분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보다 크나 최소값 1이 되겠네요. 다음 xy가 실수이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25일 때 이거의 값이 최대가 되는 양수 x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혹시 3의 제곱 4의 제곱 하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3x 플러스 4y의 제곱으로 고쳐주고요. 여기는 9에다가 16, 25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여기가 여기도 25고 여기도 25예요. 그죠? 3x 플러스 4y의 제곱. 그래서 3x 플러스 4y의 제곱 빼기 25의 제곱이 작다니까 3x 플러스 4y는 마이너스 25부터 플러스 25 사이. 맞죠? 최대가 될 때 3x 플러스 4y는 25가 되고요. 언제 최대가 되는지가 중요해요. 언제? 등호가 될 때예요. 이제 아까 그 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 위주로 묻는데요. 실제로 제일 많이 묻고 최종적으로 묻는 거는 이거를 물어요. 언제 묻니까 여기서 a분의 x는 b분의 y와 같을 때 a분의 x는 b분의 y와 같을 때 그래서 3분의 x가 4분의 y가 같을 때 등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걸 써주고 단 하는 걸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단 a분의 x는 b분의 y하고 같을 때 그래서 여기서는 3분의 x가 4분의 y가 같을 때 등호예요. 등호. 네. 그래서 최대가 되는 양수 x 그래서 3분의 x는 4분의 y와 같을 때 3분의 x는 4분의 y가 같을 때 그래서 즉 y는 곱하면 y를 4로 곱하면 3분의 4x 3분의 4x일 때 최대값을 가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y를 집어넣을게요. 여기다가 그러면 3x 플러스 3분의 16x는 25가 나오고요. 그러면 3분의 25x는 25가 되니까 x가 얼마? 3일 때 되죠? x가 3이면 y는 4가 될 때 이때 바로 등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문제를 이 문제 풀라고 지금까지 한 거예요. 이 문제. 근데 중간 과정에서 어려운 것들이 계속 나왔었죠. 근데 여기 이 단원에서는 최종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했었던 거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는 이때는 내신에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쓰이는 건 아까 중간 과정들이 수원에서 많이 쓰여요. 실제로. 그래서 조금 달라요. 네.
명제의 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가 다 썼지만 그거를 다룬 적은 없어요. 명제의 증명. 정의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항상 보면 개념 노트 적혀 있죠. 용어의 뜻을 막 적어 놓은 거예요. 정의는 중요한 게 있어요.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정의는 그냥 이렇게 하자라고 그냥 만든 거기 때문에 증명의 과정이 큰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했어요. 그죠? 그래서 증명이라는 것은 명제 가정 또는 정의를 약속을 기준으로 이미 확실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결론을 명제가 참이되게 하는 과정을 증명이라 그래요. 그리고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말 있죠. 이미 참이된 명제, 이미 참인 걸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 거로부터 기본이 되는 걸 이걸 정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증명을 할 때 이런 정리를 기준으로 해서 참이 되는 걸 보이는 거예요. 또는 정리랑 정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정리 아닌 것은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기본이 되는 거는 정리로부터 우리가 증명을 해내는 거예요. 증명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명제의 증명의 방법 두 가지.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뭐냐면 우리가 원래 이제 명제에서 부정과 그다음에 부정, 역, 대우를 배웠어요. 그 중에서 대우는 특징이 뭐냐면은 원래 명제가 참이면은 대우도 참이었어요. 근데 원래 명제를 증명하기가 힘들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대우를 증명해 보는 거예요. 대우가 참이면은 원래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방법이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명제의 증명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요, 귀류법인데, 명제가 참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요. 명제를 이제 거짓이라고,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해요. 명제가 우리가 이거는 참인데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걸 우선 부정을 해봐. 안 된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계속 증명하다 보니까 이게 모순이 발생해요. 모순이라는 게 알죠? 잘못됐다는 거. 이렇게 했더니 안 돼. 그럼 이거는 거짓이라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고 했더니 거짓이 증명이 안 돼요. 그럼 이거는 참이라. 이 말이 귀류법이에요. 실제로 대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귀류법이 더 중요합니다. 귀류법이 실제로 나와요. 뒤에 증명하는 법도 나오고요. 실제로 증명을 많이 안 해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애들은 좀 외워줘야 돼요. 형태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봐요. 여기서 다음은 대우를 이용해서 명제이다. 참임을 증명하는 과정에 증명을 평소에 잘 안 해보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요 밑에 있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쓸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는 이제 네모 빈칸 채우기만 합니다. 우선 n이 자연수일 때 n 이건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p예요. n의 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이다. 여기가 q라고 생각하면 돼요. 앞에가 p고요. 뒤에가 q예요. p면 q이다가 참인지 아닌지를 구하라. 그래서 이 명제를 n 제곱이 홀수다 가지고 우리가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제의 대우를 해본 거예요. 대우. n 여기 q의 여집합. n이 짝수. n이 자연수일 때 n이 짝수. 대우를 하는 거예요. 짝수이면 n의 제곱도 짝수임을 만약에 보이면 n의 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이다가 참이다고 유도가 되는 거예요. 자연수가 짝수이면 n을 2k라고 잡을게요. 무조건 자연수니까. 짝수가 되니까. 그래서 짝수 n의 제곱 2k의 제곱이에요. 제곱하니까 4k 제곱이죠. 4k 제곱은 2의 배수라고 할 수 있어요. 맞죠? 2의 배수면 짝수예요. 2k 제곱도 자연수니까 n의 제곱은 짝수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대우인 명제가 참이 돼요. 대우가 참임으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되겠죠? 다음 명제를 증명하라. 두 줄밖에 없는데 깜깜해 보여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여기가 P고요. 여기가 Q. 그래서 외워보는 거 연습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되는 거 이거. 그러니까 명제를 대우 명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n이 홀수이면 는 바꿉니다. n의 제곱도 홀수이다. 라는 대우 명제를 증명해 볼 거예요. 그러면 n이 홀수이라면 n을 우리가 2k 플러스 1이라고 잡는 거예요. 2k 플러스 1은 무조건 홀수예요. k가 자연수면 k가 0부터 그다. k가 0부터 쭉쭉쭉 0, 1, 2. 그러면 n의 제곱은 2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요.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2로 묶으면 2k 제곱 더하기 2k 하고 더하기 1이니까 이 어떤 거 m이라고 2m 플러스 1의 형태니까 이것도 홀수라고 가능하죠. 맞죠? 그래서 따라서 대우 명제가 참이므로 n의 제곱 아니지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되겠죠?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다음 실제로 이렇게 다 쓰라는 건 안 나와요. 칸 채우기로 나오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자기가 알아야 칸을 채울 수 있어요. xy가 자연수일 때 xy가 짝수이면 이거 p라고 그러고 xy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이게 q예요. 역시 대우로 가볼게요. x, y 둘 다 홀수이면 x, y가 홀수이다. 이걸 보일 거예요. 이게 대우 명제예요. 그래서 둘 다 홀수면 x는 2k 플러스 1이라고 y는 pq 이 p를 하자. 2p p 하지 말고 2a 2b 더하기 1이라고 그냥 잡아요. 둘 수는 홀수이지만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제 곱해 볼게요. xy 2a 플러스 1 2b 플러스 1은 4ab 더하기 2a 더하기 2b 더하기 1이에요. 2로 묶으니까 2ab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1의 형태예요. 그럼 이거는 2m 더하기 1의 형태이기 때문에 홀수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명제가 대우 명제가 참이에요. 참이므로 명제도 참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명제 ABC가 자연수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면 A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역시 여기가 P고요. 이쪽이 Q예요. ABC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라는 말의 반대. A도 B도 C도 홀수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반대니까. 그러면 이거이면 홀수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 아니다 가 되겠죠. 봅시다. A를 PQR ABC니까 PQR 홀수니까 2P 플러스 1 B는 2Q 플러스 1 C는 2R 플러스 1이라고 해요. 그러면 각각을 제곱 BC를 A, B를 넣어요. 2P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Q 플러스 1의 제곱은 2R 플러스 1의 제곱. 요거는 4P 제곱 더하기 4P 더하기 1 4Q 제곱 더하기 4Q 더하기 1 4R 제곱 더하기 4R 더하기 1이죠. 여기는 짝수예요. 1 더하기 1이니까 2니까. 그렇죠? 이거 2로 묶어지니까 2p 제곱 더하기 2p 더하기 2q 제곱 더하기 2q 더하기 1로 해서 짝수예요. 맞죠? 이쪽은 2로 묶으니까 2r 제곱 더하기 2r 더하기 1이니까 이쪽은 홀수예요. 맞죠?
같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대우명제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도 참이다. 역시 대우명제가 참이므로 명제도 참이다 라고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대우 설명한 거예요. 이거 마지막 거 하나 더. 명제 n이 자연수일 때 p고요. 이거 q예요. 그래서 3은 n은 3의 배수가 아니다. n은 한마디로 3의 배수가 아니면 n의 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거였대요. 그래서 n을 3의 배수 아닌가 3k 플러스 1 n이 3k 플러스 2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두 개 따로 해야 되니까 n은 3k 플러스 2 3k 플러스 3은 3의 배수예요? 아니면 3k나? 그래서 아닌 거 두 개예요. 얘네 둘만 이거 아니면 다 3의 배수예요. 그래서 얘를 n제곱이니까 3k 플러스 1의 제곱을 했더니 9k 제곱 더하기 6k 더하기 1이에요. 이거는 3의 3k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이니까 이거는 3의 배수가 아니에요. 가 아니다. 3의 배수 더하기 1의 형태니까. 그 다음에 여기 3k 플러스 2의 제곱에 보면 9k 제곱 플러스 12k 더하기 4니까 이거 3으로 묶어놓으면 3k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 더하기 1 역시 이것도 3의 배수가 아니다. 됐죠? 그래서 대우명제가 참이므로 명제도 참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됐죠? 다음 귀룩법 해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서 이거 외워놓고요. 이거에서 변형되는 거를 몇 가지를 더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밑에 있는 증명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쓸 수 있으면 좋아요. n이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요. 한마디로 참이 아니란 말이죠. 가정이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유리수라고 우리가 유리수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면 유리수는 뭐냐면 분수가 돼요. 그쵸? 분수는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루트 2를 가정을 해요. n분의 n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얘를 양변을 제곱해요. 제곱해서 2는 m의 제곱 n의 제곱이 돼요. 곱해버리면 2m 제곱은 n의 제곱이에요. 그쵸? 그러면 2m 제곱이란 말은 짝수죠. 맞죠? 짝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n은 우리가 짝수라고 할 수 있나요? 2n 제곱은 짝수니까 여기서 n은 우리가 제곱을 해서 짝수가 나오잖아요. 홀수는 제곱해도 짝수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n의 제곱이 짝수가 되잖아요. n의 제곱이 짝수. 그러니까 2n 제곱은 n의 제곱은 짝수이므로 n의 제곱이 2 곱하기 뭐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제곱이 짝수면 원래 수도 짝수예요. 그리고 n이 그러면 짝수니까 n이 짝수니까 n을 2k라고 두는 거예요. 그렇죠? 2k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2k를 제곱을 하면 2m 제곱이 되고 4k 제곱이 되죠? 2로 나누면 m 제곱은 2k 제곱이에요. 그러면 m의 제곱이 짝수잖아요. 맞죠? 그럼 m도 짝수가 되는 거예요. m 짝수이므로 m은 짝수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로소라는 가정을 했어요. 분수가 되면 분수는 위아래 약분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m도 n이 뭐예요? 서로소라고 돼야 되는데 둘 다 짝수면 서로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정의 모순이에요. 그래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라고 유리수라고 놓고 했더니 조건이 안 맞아버리는 거죠. 맞죠? 그래서 안 된다. 이런 걸 귀룩법이라고 해요. 처음 접하면 어렵습니다. 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이제 집합 같은 경우는 기호를 잘 봐야 n이라는 말은 원소의 개수예요. 그러면 집합, 요런 집합이에요. 괄호를 열고 동그라미 0이 하나 있는 거. 이 원의 원소의 개수는 0이라는 거 한 개.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여기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 네,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건제시법으로 집합을 표현했네요. x라는 게 원소로 있는데 3보다 작은 자연수, 3보다 작은 자연수는 1과 2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개. 맞습니다. 3, 4, 5, 3개네요. 예, 이러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개 맞습니다. 여기 2, 3, 4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개예요. 3, 4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개예요. 3 빼기니까 1이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두 집합 A가 있고 B가 있어요. A, B가 같아요. 그럼 여기 3이 있고 여기 1이 있어요. 그럼 이쪽이 1이어야 되고 이쪽이 3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2는 1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3이 돼야 되니까 넘어간 마이너스 B는 2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집합 1, 2, 3, 4, 5의 부분집합 3은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 그러면 3을 원소로 하니까 이미 너는 내가 가질 거야. 그 다음에 4는 원소, 4는 바로 버려버려요. 그럼 남아있는 애들 1, 2, 5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2의 세제곱이니까 8개가 나와요. 전체 집합 이외의 부분집합 A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습니다. 공집합의 여집합은 네, 전체 집합 맞아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아니라 공집합이에요. 틀렸어요.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가 됩니다. 틀렸습니다. A와 A 여집합을 합치면 전체 집합이 나옵니다. 틀렸네요. A와 A 여집합을 A에서 A 여집합을 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공집합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과 5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보기 중에서 집합 A는 1, 2, 3에 서로소라 그랬습니다. 서로소라는 말은 교집합이 아무것도 없어요. X는 짝수니까 2가 있죠. 그래서 안됩니다. 4 가능합니다. 4 없으니까 1, 2, 3 있으니까 안되겠네요. 그래서 C밖에 없는데요. 지금 서로소인 집합을 골라라 하겠습니다. 집합은 C밖에 없습니다. 다음 전체 집합 1부터 8까지의 두 부분중 1, 2, 3, 4와 2, 4, 6, 8에 대해서 집합 모든 원소의 구하라 그랬습니다. A 빼기 B의 여집합인데요. 우리가 A 빼기 B는 차집합이라 해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고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B라고 해요. 결국은 둘 사이의 교집합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맞죠? 그래서 A와 B의 교집합 1, 2, 3, 4, 2하고 4 있고 2하고 4 있네요. 여기 2, 4 있고 1, 3, 그 다음에 2, 4, 6, 8 있네요. 그래서 A 교집합 B는 2, 하고 2, 4가 되겠네요. 되겠죠? 다음 A가 A, B, C, D가 있고 B, C가 X. 한마디로 X는 B, C를 반드시 포함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A 안에 있으면서 그럼 B, C를 얘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러면서 만들 수 있는 거 2개밖에 없으니까 2의 제곱이니까 4개가 돼요. 네. 다음
두 집합 AB가 서로소란 말은 교집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여기 B 교집합, AB 합집합. AB 합집합은 두 개를 교집합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합한 거예요. 그죠? AB 합한 거. A가 있고 B가 있어요. AB 합한 거 하고 그 다음에 B의 교집합이니까 B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B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제 A, B에 대해서 A 빼기 B, A 교집합 B 합집합하고 B의 합집합에 B가 성립한다.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을 해볼게요. A에서 B를 뺐어요. 이쪽이에요. 그죠? 그거하고 합집합하고 B 이 둘의 합집합이에요. 맞죠? 그랬으면은 A, B 이거 두 개 합치면 이거 나와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B밖에 없대요. 합집합이 B만 하니까 이 A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소리. 되나요? 그래서 B 안에 A가 들어있는 거. 그래서 A, B 합집합이 전체 집합 A에서 B 빼면 아무것도 없는 이거나 B에서 A 빼면 뭐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에서 A를 빼면 B가 아니고 둘의 합집합이 B가 되거나.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런 거를 잘 이제 수식으로 이렇게 기호만 적혀 있으면 잘 안 와닿아요. 그래서 정말 쉽지만 유치해 보이지만 벤 다이어그램 그림이잖아요. 이거 벤 다이어그램이 이거 증명하는 데는 되게 탁월해요. 알겠죠? 두 개 합집합이 여기 있어요. NA가 22개, NB가 19개, 합집합이 33개래요. 그럼 요거 가지고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합치면 41이에요. 맞죠? 그럼 합집합이 33개란 말은 교집합이 8개가 있다는 소리죠. 여기다 8 쓰고요. 여기 하면 14개, 여기다가 11개 쓰고요. 그래서 색칠한 부분에 원소의 개수는 25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해주면 쉽습니다. 명제 P는 Q가 참일 때 조건 P를 만족시키는 P는 Q가 참이란 말은 Q가 더 범위가 크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Q가 있고 여기 안에 P가 이런 관계를 써야 돼요. 그래서 Q가 P로 이거 틀렸고요. 반대기고. 그 다음에 P에서 교집합, 여집합은 Q 빼기 P가 결국 공집합이란 말이에요. Q에서 P를 뺐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Q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P가 아닌 부분에 P가 다 들어있지도 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Q의 여집합하고 P하고 합쳤더니 P다. 이것도 아니고요. 요거 Q의 여집합의 P의 여집합 이거를 잘 헷갈리면요. 여집합 기호를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야. Q 요렇게 P 여집합을 빼버리면 그러면 Q가 P를 포함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뜻이 이제 반대로 생각해 버리면 이거를 다 부정을 해버리는 거죠. 이 말을. 그래서 답은 5번이 될 거예요. 다음 명제가 1에서 3 사이면 참이 된대요. 마이너스 1에서 A 뺐더니 뭐가 참이 된대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1 빼기 A가 3에서 이게 참이 된다. 이거이면 이게 더 범위가 넓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X 빼기 A가 양변에 A를 넣어 줍시다. 여기다가 A 빼기 1 X A 플러스 3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A 빼기 1 A 플러스 3 이렇게 놔두고요. 얘를 1 3
근데 같아도 되나요? 이쪽이 더 커야 되고 같아도 가능해요. 왜냐면 둘 다 등호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쪽이 커야 되고 같아도 가능해요. 그래서 A는 2보다 작거나 같고요. 넘어가면 A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0, 1, 2가 가능하네요. 그래서 3개가 되겠네요. 조건 이거의 부정이라 그랬어요. 아니다라는 말은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부정이니까 XY도 같고 YZ도 같지 않고 ZX도 같지 않다의 부정은 무엇이냐 이거죠. 다 안 되는 것. 이거는 교집합이어야 된다는 거죠. 다 아니어야지. 맞죠? 만약에 같으면 다 0이 돼버리잖아요. 다 틀려요. 다 틀린 거에 반대는 적어도예요. 맞죠? XY 또는 또는이죠. 또는 Y는 Z 또는 Z는 X 이거를 찾아야 돼. 그러면 하나는 같아도 적어도 두 수는 같다. 적어도 이 말이 되겠죠. X, Y, Z 중 적어도 두 수는 같다. 이 말이 됩니다. XY가 실수이고 두조건 PQ가 있는데 P는 A, B는 0이고 A는 0이다. 그러면 이쪽이 더 범위가 많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Q는 P, 이거는 참이에요. Q는 P, Q는 P가 없나요? 없죠? 같은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우를 생각합니다. 대우 마이너스 P는 마이너스 Q, 마이너스 P는 마이너스 Q 있죠? 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a가 0이 아니다라는 것은 여기 p라고 그러고 q로 할게요. 군이네요. 뒤쪽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x는 1이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이게 범위가 훨씬 더 넓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얘는 마이너스 1이 넣으면 성립을 우선 얘도 해야 된다는 거죠. 둘 다니까 범위니까.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버립니다. 그러면 1 빼기 2 더하기 a는 0이 아니다. 그러면 a는 1이 아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됩니다. 다음은 기류법을 이용해서 실수 AB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면 AB는 0이다를 증명하는 과제. 기류법은 A가 0이 아니고 또는 B가 0이 아니라 가정을 했어요. 맞죠? 결론을 그냥 가정을 했어요. 안 된다고 그냥. A는 그래서 A제곱은 0이 아니고 또는 B제곱이 0이 아니다가 가정하면 그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0이 아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예요? A제곱 더하기 0이라는 가정이죠. 처음에 AB에 대해서 이거이면 이거이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인데 얘는 아니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근데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니까 얘도 0이 아니고 A제곱도 0이 아니고 B제곱도 0이 아니었어요. 근데 합해도 0이 아니에요. 그럼 이러한 우리 원래 처음에 기준이었잖아요. 기준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답이 뭐예요? 이거를 잠깐만요. 0 또는 A가 0이 아니면 얘는 미안해요. 0보다 크거나 요거 아니고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게 되는. 그래서 답은 0이 아니니까 무조건 커지니까 답은 이쪽 1번이 되겠네요. 네. 되겠죠?